딸이 묻는 말에 저는 처음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괜찮다 가 끝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그날만큼은 목에 걸렸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강한 엄마로 남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건 몸이지 마음은 아니라고. 적어도 아이 앞에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통증은 숨길 수 있고 숨기면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 밤중에 몇 번이나 자세를 바꾸고 어깨가 저려 이불을 끌어안은 채 잠을 설쳐도 새벽녘이면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숨이 차 잠깐 난간을 붙잡아도 딸이 방문을 열기 전이면 얼른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걸음이 느려진 것을 들킬까봐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져 보여도 소매를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딸이 저를 바라보면 저는 먼저 웃었습니다. 국을 한 숟갈 더 떠주고 회사 일은 괜찮은지 묻고 사소한 이야기로 질문을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제 얼굴에 남은 통증을 읽을까봐 저는 늘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 말은 제 몸을 속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딸의 하루를 가볍게 해주는 주문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어깨가 먼저 무거워질 것 같아서 저는 오늘도 괜찮은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픈 엄마가 아니라 여전히 든든한 엄마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상태면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의사는 제 무릎 사진을 손끝으로 짚으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연골은 거의 닳아 서로 맞닿아 있고 어깨는 이미 파열 직전이라 더 쓰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이번 달 안으로 날짜를 잡는 편이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을 이해했다는 표시처럼 천천히 여러 번 의사의 말은 또박또박 귀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에는 다른 생각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달력을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차례를 알리는 전광판 숫자가 바뀌는 걸 보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번호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술 날짜 대신 딸의 일정이 적힌 달력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딸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늦은 밤까지 책상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고 시험 일정에 동그라미를 치며 긴장된 얼굴로 커피를 마시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일정이 흔들릴까봐 마음이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아픈 건 참을 수 있습니다. 밤에 몇 번 깨는 것쯤은 견딜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잠시씩 찾아오는 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기회를 제 통증 때문에 멈추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딸이 묻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다. 밤이 깊어지면 무릎이 먼저 부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관절이 맞닿는 소리가 나는 듯 했고 종아리에는 묵직한 열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이를 악물고 숨을 고르며 잠잠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끝은 저릿하게 굳어 물컵을 쥐는 힘조차 빠져나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잠에서 깨어 불도 켜지 못한 채 부엌으로 나와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국을 다시 데우고 반찬을 작은 그릇에 나눠 담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도 걸음을 고르게 맞추고 딸이 방문을 열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숨을 한 번 고른 뒤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얼굴에 남은 통증이 보일까봐 입꼬리를 먼저 올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으면 일부러 더 바쁜 척을 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뭐냐? 고 묻고 늦지 말고 다녀와라. 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국이 식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반찬을 권하며 시선을 흩뜨렸습니다. 그 아이가 제 눈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도록 사소한 이야기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은 몸을 안고 괜찮은 사람처럼 딸이 제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휴대전화를 만지지도 않고 밥숟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한참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리다 내려놓고 다시 제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그 말은 늘 듣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오래 남았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질문인데 그날은 질문 끝에 달린 숨결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웃어야 한다고, 그래야 이 아이가
안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말하려 했습니다. 괜찮.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먼저 조여왔고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목 안이 따끔거려 침을 삼키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괜찮지 않으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온 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두꺼운 바지로 붓기를 감추던 날들, 약 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기던 밤들, 진통제를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았던 저녁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면 금세 들킬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떨리는 것까지 보일까봐 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가볍게 스치듯 잡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맞물리듯 꼭 쥐었습니다. 제 손이 생각보다 차가웠는지 그 아이가 조금 더 힘을 주어 감싸 쥐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엄마, 괜찮지 않잖아. 그 말은 다그침이 아니었습니다. 화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조심스럽게 꺼내는 말처럼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무릎보다, 어깨보다 그 말이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드러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모르기를 바랐습니다. 제가 계단을 오르며 한 칸씩 멈춘다는 걸, 밤마다 통증 때문에 조용히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본다는 걸, 약 봉투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아무 일 없는 얼굴로 나오는 걸, 무엇보다 제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걸, 약해졌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든든해야 한다고, 그래야 아이가 마음 놓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숨기려 해도 제 표정과 걸음걸이 속에 묻어있는 시간을 먼저 읽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국에서 오르던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마저 멈춘 채 시간이 멈춘 듯 흘렀습니다. 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감싸고 있었고 그 온기가 도망치지 말라고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을 열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동안 쌓아온 말들이 목 안에서 서로 엉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는 말을 또 꺼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아무 일 없던 하루로 덮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손에 들어간 힘을 조금 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 아프다. 그 한 문장은 20번의 괜찮다 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문을 제 손으로 여는 느낌이었습니다. 숨겨두었던 통증이 빛을 보는 순간처럼 조심스럽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가슴을 조이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은 풀린 듯 했습니다. 괜찮은 척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제가 정말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찜질기를 가져왔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콘센트를 찾는 손길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전원을 켜는 낮은 소리가 방 안에 울리고 잠시 후 서서히 데워진 온기가 제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살갗을 스치자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저었을 겁니다. 괜찮다는 말을 먼저 꺼내며 그 손을 밀어냈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챙기려는 마음이 고맙기보다 미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괜히 더 약해 보일까봐 괜찮은 사람으로 남으려 애써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이 제 무릎을 감싸는 동안 저는 가만히 그대로 두었습니다.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자 굳어있던 근육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금만 해줘.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작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며 어깨에 얹혀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강한 엄마가 아니라 기대어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지켜야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잠시 누군가의 손길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습관처럼 말합니다. 괜찮다. 입에 붙은 말이라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묻지 않아도 먼저 꺼내버릴 때가 있고 괜히 먼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야 제가 또 그 말을 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오래 입은 옷처럼 몸에 배어버린 말이라 통증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괜찮은 척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 혼자서 다 버티는 것이 반드시 강함은 아니라는 걸, 제가 무너지지 않아야 아이가 편할 거라고 믿었지만
어쩌면 그 아이는 제가 조금 기대는 모습을 더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혹은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 말을 삼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조금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힘들다고 털어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로 서로의 손을 더 단단히 잡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나는 괜찮다 대신 조금 힘들다 고 말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더 가까이 안을 이유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에도 함께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